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지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5월 30일 증시 아침 분위기가 좋진 않죠. 예. 이탈리아의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자, 글로벌 증시가 크게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1년에 여러 가지 국가들의 상황들 를 보게 되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증시의 암초들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면서요. 만약에 글로벌 증시에 딥 임팩트가 찾아온다면 우리가 최소한 어떤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주제로 증시 토크를 잡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상승 국면에 있다 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는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다라는 얘기도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발 유럽 증시 불안, 이탈리아의 정치적 이슈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잠재되었던 불안감이 수면 위로 일순간에 쑥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도 이러다가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꼭 그렇다고 해서 금융위기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려감이 많으면요, 오히려 그럼 위기는 그냥 조용하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위기가 도미노 현상처럼 툭툭툭 넘어지면서 현실이 될 경우에는 생각보다 큰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비책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생존을 해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잡은 데는요, 우연히 보게 된 영화 딥 임팩트가 계기가 됐습니다. 자, 며칠 전에 헬스장 러닝머신을 열심히 걷고 있는데, 걷고 뛰고 하고 있는데, 헬스장에 이제 러닝머신에 보면 TV가 있죠. 그 TV를 딱 켰더니요, 영화 딥 임팩트가 나왔습니다. 20년 된 영화죠.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운동하면서 넉넉히 이 영화를 봤습니다. 자, 해성이 충돌해서 해일이 일고 인류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러한 내용이긴 한데요. 그 내용 중에 보게 되면요, 과학자들이 예상 피해 범위를 시나리오로 만들어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해발 몇 미터까지, 어느 지역은 전체 침수,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장면을 보면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정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 주가 지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되짚어 보게 되면요, 지난 10년 동안 시장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2011년에 유럽 위기가 주가 지수를 20-30% 하락시키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만, 2008년, 2000년, 그때 당시에 낙폭, 2002년 봄부터 2003년 초까지의 낙폭에 비하면은 정말 조용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 과정에서 아르헨티나가 IMF의 구제금융을 손을 벌리고, 터키도 불안한 이야기, 이탈리아 이야기도 계속 언급되면서 금융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2000년과 2008년 수준의 어떤 최악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때 당시에 어떤 기준을 지금 위치에서 적용했을 때 최악의 주가지수 하락폭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뭐 구구절절 자세한 설명보다는 바로 도표로 보여드리는 게 이해하시기 편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는요, PBR 밴드,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본 PBR 밴드입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2000년 IT 버블 붕괴됐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체크한 부분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입니다. 즉, 지금 하단에 이 보라색 선은 그때 당시에 PBR 레벨을 연장한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단의 연두색 선은 2007년 최고치일 때 PBR 수준으로 해서 밴드를 그린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하늘색 선은 그 중간선이고요. 자, 그런데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 대략 2400포인트 부근인데, 이게 어제 자료입니다. 이게 거의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이 밴드 기준으로 보면요, 최하단에서 겨우 턱걸이 살짝 올라간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 현재 위치에서 딥 임팩트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낙폭은 2065포인트 내지 깊어봐야 2000포인트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딥 임팩트 발생했을 때 종합주가지수의 최대 하락폭은 19%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전에 최근에 10년 안에 발생했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자, 2011년 8월에 20 내지 30% 하락한 유럽 위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가지수가 40에서 50% 하락한 것에 비하면요, 정말 양호한 수준입니다. 즉, 종합주가지수로 보면요, 그렇게 큰 부담이 없어요. 자, 그런데 코스닥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좀 이게 얘기가 틀려집니다. 지금 화면상에 도표는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PBR 밴드를 그린 건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버블론이 계속 있어 왔을 정도로, 자, 그 밸류에이션 레벨이 과거의 최고치 수준까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 주가지수가 하락해서 2008년 금융위기 혹은 IT 버블 붕괴 이후 최저치 수준의 밴드까지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큰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정도 수준이라면요, 이게 한 59% 하락입니다. 엄청난 하락 충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시장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종합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버티겠지만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한 59%면 이건 거의 패닉을 넘어가지고 거의 손 놓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는 큰 충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 이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중심의 종목인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조금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방안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예, 가장 쉬운 방법이고 은근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못 먹어도 고 앞으로만 나간다라는 그런 투자 마인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산 배분 전략을 귀찮아하세요. 일정 부분 비율 전략 같은 걸로 해서, 예, 안전자산 비중을 조금이라도 가져가는 그런 방식을 필요로 그렇게라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50대 50 전략 같은 가장 쉬운 방법부터 해서 제가 사용하는 밸류에이션을 이용한 이론현금 비중을 이용한 자산 배분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가끔씩 이제 올 초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러펀드의 이론 현금 비중은 몇 %입니까? 라는 문의가 가끔 있습니다. 최근에 그 수치는요, 한 16% 정도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연초하고. 그래도 이 16% 정도를 안전자산으로 쟁여두게 되면요,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20% 가까이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16% 정도 하락으로 자산 손실폭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습니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포트폴리오 스무싱 방법입니다. 이거는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요, 자, 같이 투자하신 분들이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세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익률이 서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평가 금액이 틀려집니다. 자, 그래서 요즘 같은 시점에서 많이 오른 종목, 덜 오른 종목 요거를요, 균형을 쭉 맞춰주는 거예요. 많이 오른 종목을 좀 팔아주고 덜 오른 종목에 좀 메꿔주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스무싱을 하는 것이죠. 이 작업을 하면서 현금 비중도 자산 배분 전략에 맞춰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을 대비한 시나리오,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방법을 우리가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요러한 상황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오기를 바라고요.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닥쳤을 때 만약에 아무런 대비가 없을 경우에는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투자를 포기하게 돼요. 하지만 대비가 되어 있게 되면요, 하락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 후에는 큰 기회가 온다는 거 우리 과거에서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꼭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내가 만약에 2000년 IT 버블 붕괴 때로 돌아간다면, 2008년 금융위기 직후로 돌아간다면 정말 나는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할 거야.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만 막상 그 순간이 되면요, 못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자산 배분 전략, 스무싱 편탄화 전략을 통해서 대비를 하신다면 그 시점을 우리가 생존하면서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벌써 수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3번에 걸친 증시 토크 해드리고 있는데요. 항상 시청자님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